자,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던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전기 음성도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분자가 있어. 분자. HCl은 수소라고 하는 녀석과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전자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염소는 전자가 17개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부족하잖아. 그래서 염소의 전자 하나랑 수소의 전자를 공유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염소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하나를 공유해서 이렇게 옥텟 규칙을 서로 만족시키려고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이때 공유 전자쌍은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죠. 서로 가운데 두고 써야 정상이잖아. 근데 Cl이 수소보다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좀 더 세요.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요 힘을 뭐라고 한다?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부릅니다. 전기 음성도.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전자랑 친하면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거니까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니까 이 전자랑 친한 녀석 또는 전자를 좋아하는 녀석, 전자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녀석 또는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녀석 이런 녀석들이 전기 음성도가 크겠죠.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다? 비금속입니다. 왜?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니까 전자 저리로 가! 밀어내잖아. 오히려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비금속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녀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금속에 비해서는 전기 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일단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건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자, 암기법인데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1등이 누구냐면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게 산소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질소예요.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는 플루오린, 산소, 질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쌤은 암기법으로 전자쌍을 지금 끌어왔잖아. 야! 전자쌍을 좀 갖고 와! 뭐 한다고요? 전화가 뭐지? 폰이잖아, 폰. 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폰의 법칙, 그래서 FON, F가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 4.0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했어요. 그래서 0.5씩 줄어들어서 산소는 3.5, 질소는 3.0이 됩니다. 요 CL 역시 3.0을 가지게 돼요. 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앞으로 전기 음성도 숫자 값을 아마 외워지게 될 거야.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게 됩니다. 수소도 전기 음성도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약해. 얼마? 얘는 2.1입니다. 2.1. 얘는 3.0이고 얘는 2.1이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 3.0! 2.1 누가 더 세요? 얘가 세잖아. 차이가 얼마야? 0.9 차이 나죠? 그죠? 0.9. 0.9의 차이가 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전자쌍이 치우쳐지게 되니까 염소 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자기 쪽으로 전자가 좀 더 가까이 갔으니까.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Cl을 우리는 무슨 물질이라 불러주냐? 전기를 띠고 있죠.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물질이다. 극성물질이라고 불러준다. 극의 성질을 띈다. 전기를 띈다는 뜻을 극의 성질을 띠는 물질, 극성물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극성물질이구나 라고 해요.
뽀레붙이 FON 4.0이 처음 시작입니다. 가장 큰 게 F야. 자, 이거를 폴링, 미국의 과학자인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F를 기준으로 폴링 4.0으로 정했어요. 4.0. 자, 그래서 이 표가 우리가 저번에 봤던 표죠. 자, FON 요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플로린이 가장 힘이 센 이유가 뭐냐면 껍질이 몇 개밖에 없어서 2개밖에 없어서. 자, 봐봐. 얘는 껍질이 2개밖에 없으니까 1차 껍질, 2차 껍질 여기에 전자를 땡겨 오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9의 힘으로 당길 거 아니야? 껍질이 3개 있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껍질이 3개 있는 녀석은 그 밑에 거 염소야. 염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7이잖아. 17인데 플러스 17의 힘으로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1로 끌고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거리가 되게 너무 멀어. 3차 껍질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으이샤!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 자기 힘에 미치지가 못해 잘. 그러면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 누가 더 강하다? 얘가 더 강해. 4.0, 3.0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오는 힘은 껍질이 작을수록, 껍질이 적게 있을수록 더 끌어오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화살표가 껍질이 작을수록 위로 갈수록, 그죠? 아래가 아니라 주기가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껍질의 개수라면은 유효액전화가 크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겠죠?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길 테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집니다.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건 누구다? 플로린입니다. 쌤, 18쪽은 왜 빠졌나요? 18쪽? 18쪽은 전자를 가져가려고 할까? 걔는 전자 필요 없잖아. 얘네서 예외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얘는 18쪽은 제외하고 얘는 전자 필요 없어. 전자 안 가져가려고 해.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할 때 18쪽은 빼고 합니다. 자, 비금속들 봐봐. 비금속들 대부분 어때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죠.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고요. 여기는 금속들 봐봐. 금속들 어때요? 전기음성도가 얘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자를 끌어가는 힘은 비금속이 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그러면 주기가 크면 클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지겠네요. 주기가 클수록 전기음성도 작아지고 유효액전화가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을 겁니다. 저기 0.7 프랑시움 같은 경우는 가장 껍질도 많고 유효액전화도 작으니까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진다. 이런 어떤 그런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주기성은 예외가 없이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데 같은 주기라면 봐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은 3주기, 파란색은 2주기. 일단 기본적으로 2주기가 3주기보다 약간씩은 전기음성도가 큰 거 보이죠? 모든 게 크진 않지만 자, 기본적으로 약간 더 위에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왜? 2주기는 껍질이 2개밖에 없으니까 힘이 더 센 겁니다.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좀 더 세서 전기음성도가 더 센 거고요. 3주기,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전기음성도도 점점 커지겠네요.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는 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거니까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겁니다. 2주기도 마찬가지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나왔던 문제죠. 모든 2주기 원소는 3주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가요? 모든 2주기 중에 베릴륨 봐봐. 베릴륨이 염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모든 2주기가 3주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건 아니죠. 같은 족일 때, 여기서는 같은 주기일 때 비교한 거고요. 같은 족일 때 얘는 17쪽을 정리한 거고 얘는 1쪽을 정리한 거야. 자, 세로줄입니다.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이 무슨 말이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껍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기음성도가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껍질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음성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전기음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외가 있나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이온화 에너지 할 땐 예외가 있어서 약간 우리가 번거롭게 했잖아. 네, 여기 전기 음성도 파트에서는 예외 구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기 음성도에 대한 복습이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바로 결합의 극성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전기 음성도를 좀 했어요. 결합의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합이 이루어졌어. 자, 이거 다시. H하고 Cl이 결합합니다. 공유 결합하죠. 이 공유 결합한 요 공유 전자쌍은 가운데 있나요? 치우쳐져 있나요? 치우쳐져 있죠? 무슨 차이 때문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치우쳐져서 결합하고 있죠. 치우쳐져서 결합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치우침이 발생이 되어서 한쪽이 마이너스 극, 한쪽이 플러스 극을 만드는 극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줘요. 공유결합이 그래서 다 똑같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치우침이 있는 공유결합과 치우침이 없는 공유결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왜 치우침이 없어요, 전자가? 얘도 2.1, 얘도 2.1이잖아. 힘이 똑같죠? 완벽한 힘이 똑같으니까 상쇄돼서 전자쌍이 치우침이 없죠. 이거를 극성이 아니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다면,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공유결합하고 있다면 당연히 모두 무극성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같은 종류라면 그죠? 같은 원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조금이라도 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극성 공유결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는 게 아주 약한 마이너스, 아주 약한 플러스가 생겼을 때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 0.9 정도는 좀 치우쳐지는 정도인데 봐봐. 위에서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NaCl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HCl하고 NaCl의 차이점을 하는 방법도 한번 보자. NaCl은 0.9의 전기음성도를 가지는 Na와 3.0의 전기음성도를 가지는 Cl이 만나는 거야.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무려 2.1 나죠. 2.1. 전기음성도가 0.9가 아니라 차이가 무려 2가 넘어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야. Na하고 Cl이 만나면 Na가 전자를 쟤한테 준다며. 나트륨이 전자를 뜯어서 Cl한테 던져줘. 나는 플러스가 돼. 나트륨은. 쟤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전자를 뜯어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 금속이니까? 쟤는 비금속이니까? 아니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서 그런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나면 치우쳐지는 정도로 끝나.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2가 넘어가. 그치? 2가 넘어가면 좀 뺏기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따로 공유결합 따로따로 배웠잖아. 이제 이거를 뭉칠 수 있다는 거야.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전자를 아예 뜯겨서 이온결합하게 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치우침만 발생이 되어서 공유결합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서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화학결합의 이해입니다. 쌤이 설명하고 싶은 화학결합이란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차이가 커지면은 아예 전자를 뜯겨서 이온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치우침만 발생되어서 공유결합이 되는 거지. 아예 치우침이 없어도 공유결합이죠. 그지? 하지만 조금 치우침이 있어도 공유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합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할게.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 H2, N2, O2, Cl2 모두 딱 보는 순간 같은 종류의 무극성 공유결합했겠네. 그죠? 볼 수 있고요. HCl, H2O, CH4, CO2, NH3 서로 다른 종류끼리 만나고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공유결합하고 있더라도 치우침이 발생될 테니까 극성 공유결합을 하겠네 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것들을 정리한 게 밑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완전히 이동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전자가 완전 이동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네. 한번 얘기죠. 넘겨볼까요? 아우, 너무 잘했어. 소리 엄청 들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전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조금 작게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너무 크면 이온 결합한다는 말이 여기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준을 좀 잡아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한 요 정도 LiI, LiBr 그죠? 한 1.8, 1.5 요 정도? 이 정도 이상은 거의 다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한 1.5 이상, 1.5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온 결합 바뀌고 있죠.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한 1.5 이상이 되면은 이온 결합이 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표입니다. 1.5 이하인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공유 결합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어디부터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쌍극자입니다. 안녕 쌍극자. 쌍극자는 뭐냐면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HCl 잘 그려놨다. 봐봐요. H하고 Cl이 공유결합했잖아. 근데 전자쌍이 치우쳤죠. 얘가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죠. 극을 띄었죠. 양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띄었잖아.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불러줍니다. 쌍극자가 만들어졌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쌍극, 양쪽에 극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쌍극자가 만들어졌어 라고 불러줍니다. 그 쌍극자는 그러면 뮤라고 표현을 해요. 쌍극자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 녀석이 더 많이 치우쳐지면 더 큰 마이너스, 더 큰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더 많이 치우쳐져서 전하량이 커지면 각각의 전하량이 커지면 쌍극자의 힘도 커지는 거야. 맞나요? 전하량을 Q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가지는 전하량의 쌍극자는 비례합니다. 쌍극자의 힘을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운동량이라는 뜻인데 어떤 쌍극자를 일으키는 어떤 물리적인 양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물리적인 크기 이런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주는데 얼마나 크냐 쌍극자 값이 얼마나 크냐 이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쌍극자 모멘트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다? 각각의 전하량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참 어려운데 봐봐. 거리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 둘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각각 플러스, 각각 마이너스로 각각의 힘이 셉니다. 맞나요? 하지만 이게 만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 알아? 플러스의 힘도 저 마이너스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마이너스의 힘도 저 플러스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각각의 전하량이 제일 커.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하량이 점점 작아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려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오히려 멀어야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가까워지면 그 힘이 상쇄된다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좀 멀면 멀수록 이온 결합인 경우에 이온 결합 길이가 좀 길면 길수록 각각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라는 값은 거리에도 비례한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만든 공식이 쌍극자 모멘트는 Q에도 비례하고 거리에도 비례하니까 Q 곱하기 R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큰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전해량이 유지가 되려면, 커지려면 거리가 멀게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요?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 아니,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 극이 생겨 안 생겨? 그게 안 생기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말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지 않아요. 0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0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인 경우에는 치우침이 있잖아. 그지? 지금 졸까 말까 하다가 조는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치우침이 있어요. 그죠? 자, 치우침이 있으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게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생기게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지는 거야. 그죠?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말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지니까 또 다른 물질과 만날 때 그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HCl 잘 그렸다. 그죠? H에서 Cl 방향으로 전자를 뺏기죠? 뺏긴 방향으로 화살표를 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쏴주게 되고 여기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곳에서 음전하를 띄는 곳 쪽으로, 즉 전자가 끌려가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를 향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을 좀 볼게요. 표시한 화살표 보이나요? 산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산소 끌고 가고 있죠? 둘 사이에도 산소 끌고 가고 있죠? 얘와 얘는 힘이기 때문에 힘과 힘의 합, 다른 말로 벡터의 합, 힘의 합성, 그래서 합성 방향은 윗방향으로 합성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서 산소 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뺏긴 놈들은 플러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물 분자를 구성하는 요 공유결합은 치우침이 있는 공유결합이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극성 공유결합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얘는 무슨 물질이 된다? 뒤에 걸 미리 할게요. 극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극성 물질. 그래서 우리 물은 극성 물질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전기를 띄는 물질 극성 물질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물질입니다. 쌤이 강조하는 게 뭐야? 얘는 어떤 결합으로 되어 있니?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얘는 어떤 물질이니? 물질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극성 물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극성 물질일까? 그게 아닙니다.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놔야 그게 이해가 돼요. 자,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볼게요. C하고 O 중에 O가 산소를 잘 끌어가잖아. 그쵸? 끌어가잖아. 그럼 이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죠. 똑같아.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왼쪽 거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왼쪽으로 끌고 가는 힘과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완벽하게 상쇄됩니다. 이건 전기를 띨까 안 띨까? 이건 전기를 안 띄어 그래서. 자, 왼쪽 힘과 오른쪽 힘 합성해봐. 0돼요, 0. 합성된 힘이 0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물질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무극성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지? 완벽하게 대칭이 완벽하게 대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힘이 완벽하게 상쇄가 되어서 0이 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 그러므로 얘는 무극성 물질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극성 물질이 돼 라고 말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 질소가 FON 3등이잖아. 질소가 수보다 전기 음성도 크니까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얘도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힘의 합성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쏠려있기 때문에 합성된 방향을 맞춰 위로 향하게 되어서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무슨 물질이 되지? 극성 물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니야. 얘도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닌 것들은 극성 물질이 되는 거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무극성 물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약속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197쪽의 문제 좀 풀고 갈게요. 안 풀렸죠? 풀어봅시다.